덮여 있어야 할 알프스는 얼음이 녹았고 영국 메이저 테니스 대회 윈블던은 140여 년 역사에 개막일 기준 최고 기온 기록을 썼습니다. It's really hot. I mean, over the last couple of 3 days, it's just getting hotter. I mean, it's just everything's going to change. 기록적인 폭염은 원자력 발전소도 멈추겠습니다. 원자로를 식힌 뒤 강으로 배출되는 냉각수가 수온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 탓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속출했습니다. 스페인에선 노동자와 공무원 등 2명이 숨졌는데 사망 원인은 열사병으로 추정됩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도 각각 건설 노동자 1명이 일하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영국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의 한 통계학자는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3일까지 나흘 사이에만 유럽에 덮친 폭염으로 통상 수준을 초과한 4,5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전 세계는 이제 폭염과 동거하는 법을 배워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 탓에 인류는 장차 더 강한 폭염을 더 자주 맞아야 할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해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20일에 준비기간을 마친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도 오늘 오전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회표명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당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을 임명하는 등 체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손상 10건 중 9건은 도로 위 돌멩이와 같은 돌출물에 부딪혀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바닥에 장착돼 있어 이런 충격에 더 약한데 배터리 이상이 뒤늦게 발견될수록 손상 범위와 정도도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2% 오르며 한 달 만에 다시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라면과 빵, 커피 같은 가공식품의 상승폭이 컸고 바다 수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산물 가격의 오름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뉴욕이 최근 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33살의 이슬람교를 믿는 정치 신인 조란 맘다니가 미국 민주당의 뉴욕시장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이 망했다며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국제부 김양순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란 맘다니. 이름이 굉장히 낯섭니다. 지금 정치 신인 같은데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조란 맘다니 이름이 어려운데 네. 뭐 이름만 보면은 성도 이름도 미국계나 유럽계는 아닌 것 같죠. 네. 예, 인도계의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고요. 예, 우간다에서 태어나서 이민 2세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입니다. 예, 올해 33살로 정치 경력이 5년밖에 안 됐는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 예, 뉴욕의 정치 거물입니다. 이 정치 주지사를 꺾고 이기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지지도가 0%에서 시작됐는데 이 정치 신인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뉴욕도 깜짝 놀랐고 그리고 맘다니 본인도 깜짝 놀라서 깊이 감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뉴욕은 전통적으로 이 민주당의 텃밭이다 보니까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사람이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는데 매우 유력합니다. 자, 이런 맘다니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뭐 공산주의자다, 뉴욕이 망했다 이렇게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직 시장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아직 후보일 뿐인데 이제 네. 뉴욕하면 사실 우리가 월스트리트의 굉장히 고층 빌딩 그리고 맨하탄의 막 화려한 조명 같은 걸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이면에는 엄청나게 살인적인 물가 그리고 이제 임대료만 하더라도 월세 1,0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 비싼 뉴욕을 맘다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뉴욕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구호였습니다. 들어보시죠. I am running to make the city affordable. I'll freeze the rent for millions of tenants, make buses fast and free, and deliver universal childcare. And before you ask, I'll pay for it by taxing the rich.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기겠다, 상당히 좌파적인 공약인데요. 네. 트럼프는 곧바로 이 맘다니가 100% 공산주의 광인, 여러 가지 언어로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맘다니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파시즘, 독재주의에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맞받았습니다. 보시죠. I can't believe that's happening. That's a terrible thing for our country, by the way. He's a communist. We're going to go to a communistic state. That's so bad for New York. And it's where the mayor will use their power to reject Donald Trump's fascism. 뭐 지금 보면 트럼프도 트럼프인데 지금 맘다니가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걷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부유세, 월가에 특히 부자들 많을 텐데 이런 분들 마음 편치 않겠습니다. 네, 뉴욕은 뭐 미국의 최대 도시이기도 하지만 사실 자본주의의 심장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월가에서는 뭐 무상버스도 좋고 뭐 공공식료품장 같은 공약도 좋은데 이거 포퓰리즘에 불과한 거 아니냐. 거기다가 부유세를 도입하게 되면 뉴욕의 자본이 다 유출될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빌 에크먼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사람 민주당 지지자거든요. 네. 민주당 지지자지만 내가 봐도 너무 심하다. 중도주의자가 나온다면은 내가 그 중도파 도전자에게 선거 자금을 전폭적으로 다 지원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맘다니가 갖고 있는 정책도 그런데 지금 이제 비판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분은 뭐 무슬림이고 또 인도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비판할 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할 포인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영상 먼저 한번 보시죠. So the third holy grail of taboos in American politics, you have socialism, you have Islam, and then you have Palestine. And you are really going for the trifecta. Let's go, baby. Let's go. Tell me, why is Palestine a part of your politics? When you grow up as someone, especially in the third world, you have a very different understanding of the Palestinian struggle. 네, 이 영상 팔레스타인에 대한 3자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좋은 영상인데요. 네. 이 공화당 의원이 영상을 올리면서 봐라. 맘다니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이제 미개하다라고 조롱을 하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창이 바로 폭발을 했습니다. 영상 올린 지 하루 만에 댓글이 이제 15,000개가 넘게 달렸는데 네. 너는 피자랑 타코 햄버거 먹을 때 손으로 안 먹냐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손으로 피자를 먹는 사진들 그리고 트럼프계인 인도계 극우 정치평론가가 손으로 이렇게 남부 인도 음식을 먹는 거를 줄줄이 반박글로 이렇게 달렸습니다. 네. 여기다 한 네티즌은 지금 미국에서 77만 명이 노숙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손으로 밥 먹었다라고 싸우는 게 정치가 맞냐라고 이렇게 대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맘다니가 또 비판을 받는 지점이 이제 비판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요. 친 팔레스타인인이라고 하는 점. 이런 점도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뉴욕은 20% 정도가 유대인 인구거든요. 네. 유대인 인구가 미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젊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라는 게 이제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It will not be a very singular and ideology Jewish vote. Younger people really don't care about the state of Israel. If you look at the data, younger Jews, they're more concerned about lifestyle issues. 지금 뭐 맘다니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진짜 시장이 될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맘다니의 선거운동 방식을 좀 보시면요. 살만한 뉴욕이라는 표어를 내걸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젊은 층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Gonna go vote? Yeah. We still got time. We got until 9 p.m. If there's anyone who's on the fence, text them, call them. 이렇게 직접 거리로 나서서 소셜미디어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4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젊은 층들의 반응이 굉장히 열광적으로 대단합니다. 네. 또 민주적 사회주의자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매김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트럼프의 독재에 강력히 맞서는 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를 가장 싫어하는 도시가 뉴욕이거든요. 네. 뉴욕 사람의 85%가 반트럼프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인데 다만 문제는 경선에서 맘다니에게 패배한 이 정치 거물 쿠오모 전 주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쿠오모도 그렇고 맘다니도 그렇고 다 반트럼프에 기치는 같거든요. 네. 하지만 맘다니 이제 33살이고요. 33살이라면 아직 뭐
기회가 많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어떻게 봐야 맞습니다. 되나요? 아직까지 창창하고요. 네. 또 이제 그가 지금 보여준 돌풍이 미국 민주당에게 사람들이 바라는 개혁의 길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마철인데도 비는 내리지 않고 폭염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북쪽 멀리 올라가 있기 때문인데 당분간은 이렇게 습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한낮 도심이 찌는 듯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따가운 햇볕까지 쏟아지자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그늘을 찾기 바쁩니다. 강릉의 낮 기온이 36.7도, 서울 31.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 지역은 더 늘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땀도 많이 나고 지금 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양산을 꼭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장마가 시작된 지 보름이 채 안 지났지만 장맛비는 실종 상태. 폭염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년 이맘때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며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북한 북쪽까지 올라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체전선을 밀어올린 건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평년 이맘때와 달리 중부지방까지 확장했습니다. 이례적인 기압계의 원인은 필리핀 동쪽 해상의 거대한 비구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태풍의 씨앗이라 불리는 열대 요란에서 밀려온 막대한 수증기 탓에 고기압이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방향으로 계속 발달할 걸로 예상돼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당분간 습도가 높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점검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야외 활동 자제 등 행동 요령을 적극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몇 해 전부터 털 파리과의 한 종류인 일명 러브버그가 곳곳에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 계양산을 뒤덮으며 등산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방역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채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천 계양산 정상이 검은 곤충으로 뒤덮였습니다. 나뭇잎부터 데크 바닥까지 가득합니다. 정체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일명 러브버그입니다. 하늘이 구름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날리는데 꼭대기는 말도 못합니다. 아주 숨 쉬면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등산객의 몸과 얼굴에 계속 날아들고 바닥에 나뒹구는 사체는 악취를 풍깁니다. 이곳 계양산 정상에는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많은 러브버그 떼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설치한 끈끈이에는 러브버그 사체들이 붙어 있습니다. 삽으로 물로 흔적을 씻어내도 끝이 없습니다. 알을 낳는 마리수가 너무 많아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놀트랩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징그럽지만 익충이어서 죽이기도 살리기도 난감합니다. 성충은 꽃가루를 옮겨 식물 수분을 돕고 유충은 땅속에서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아직 마땅한 천적도 없고 화학적 방제도 어렵습니다. 살충제 저항력이 원래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의 수해로 서식지가 없어지자 이주한 개체도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남쪽 광동성 쪽으로 해서 이제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로 오거든요. 전문가들은 러브버그가 이달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출몰했다가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리입니다. 네, 라면과 김치, 국과 찌개까지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에는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1.6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외식이 잦은 30, 40대 섭취량이 많았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짭짤한 순댓국에 소금 간을 더하고 매콤한 김치와 밑반찬을 곁들여 먹습니다. 짠 음식을 즐겨 먹지만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특별히 관심을 두진 않습니다. 다 먹고 나서 항상 집에 가서 마시면서 짜게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과 당뇨 등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 식약처가 2019년부터 5년간 국민 나트륨 섭취량을 조사했더니 하루 평균 3,136mg을 섭취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금으로 환산하면 8g으로 세계보건기구가 만든 권고 기준의 1.6배입니다. 라면, 만두류를 통한 나트륨 섭취가 15.3%로 가장 많았고 김치류, 국과 탕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라면과 배추김치를 통한 나트륨 섭취가 많았습니다. 특히 남자의 나트륨 섭취량이 여자보다 1.4배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30, 40대가 가장 많이 섭취하는데 염도가 높은 외식이 작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외식할 때는 확실히 간이 세다는 느낌, 짜고 간간해야 맛있다고 느끼니까.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선 외식을 줄이고 덜 자극적으로 조리한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다시마, 멸치 가루 등을 사용하고 햄, 소시지 등은 끓는 물에 데쳐서. 해외에서 효과를 본 것처럼 고염식품에 경고 문구를 의무 삽입하는 것도 나트륨 섭취를 줄일 방안으로 제시됩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일본간 1억 2천여만 개나 되는 우산이 판매되지만 폐기되는 것도 많은데요. 다양한 재활용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 회사에서 구입해 고쳐서 팔고 있습니다. 한 개에 5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연간 10만 개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ほんのちょっと直すだけで誰かが使ってくださるというのがすごく嬉しい。 반면 간단한 비닐 우산 종류는 대개 버리게 됩니다. 비닐과 금속 등 다양한 소재가 섞여 기계로 한 번에 해체가 힘든 만큼 재활용도 쉽지 않습니다. ビニール傘は多分取りに来る手間があるのか、取りに来られる方はちょっと少ない傾向ですね。非常に大量に廃棄されているっていうのが実情なので。 그래서 JR 서일본 등 4개 업체가 비닐우산 재활용에 나섰습니다. 우산을 일일이 손으로 해체해 소재별로 나눈 뒤 금속 부품 등은 다른 제품 원료로 쓰고 비닐 시트는 녹여서 다시 가공한 뒤 우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폐기하던 비닐우산의 90% 정도를 재활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랭 국립오페라 하우스 안에 의류 판매장이 마련됐습니다. 오페라단이 그간 소장해온 의상 1000여 점과 다양한 소품들을 저렴하게 내놓았습니다. 공연이 끝났거나 오랫동안 보관 상태로 있던 의상과 소품 등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On a des tout petits prix, ça commence à 2 € et on va jusqu'à des grandes pièces d'exception à 500 €. 이 특별한 의류 판매장엔 피 묻은 맥베스의 코트와 화려한 궁중 드레스, 가면같이 예사롭지 않은 품목들이 나왔습니다. 직접 사용하려고 산다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오페라 공연을 보고 당시의 감동을 간직하기 위해 소장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Avec ça, que ça procurait des émotions, du bonheur et autres. Donc c'est toujours bien d'avoir des pièces comme ça à la maison et puis l'opéra c'est quelque chose. 판매 수익금은 모두 오페라 제작에 쓰일 예정입니다. 오페라단은 이번 행사에 대한 반응이 좋아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판매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남중국 호랑이 야생 적응 훈련 센터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푸젠성 룽옌시에 있는 메이화산. 아모이 호랑이로도 불리는 남중국 호랑이 2마리가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야생 적응 훈련을 시작한 첫 대상입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호랑이 개체 수는 247마리로 주로 번식센터와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훈련센터는 호랑이의 야생 본능과 생존 능력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활동성이 강한 링링과 우이우이가 가장 먼저 입주해 훈련에 들어갔는데 복잡한 지형에도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수원지를 찾아낼 정도로 빠르게 적응 중입니다. 通过无人机，我们可以看到微微已经穿过了密林，已经造访了他的新家，并且还在草丛里面打滚，休息了一段时间。 1998년 조성된 이 센터는 그동안 어미가 양육을 포기한 새끼 호랑이들을 돌봐왔습니다. 센터에 있는 아기 호랑이들도 기어오르기, 잔디 달리기, 강 건너기를 하며 야생 적응 훈련에 동참합니다. 먹이 훈련을 위해 태어난 지 6개월이 되면 살아있는 닭을 우리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산불 위험이 점면서 독일에서는 대응 훈련이 한창입니다. 독일에서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브란덴부르크주. 2년 연속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실전 같은 상황을 가정해 지형 대응 전략을 짜며 반복 훈련을 이어갑니다.
Wir hatten schon viele Waldbrände bei uns vor der Haustür. Man muss sich einfach weiterbilden, mehrere Meinungen einholen, mehrere Sachen üben, ausprobieren und dann zu sagen, so können wir effektiv gegen den Waldbrand auch agieren. 송풍기로 낙엽을 불어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최대한 제거하고 땅에는 수분제를 뿌려 불길 확산을 막습니다. 삽으로 직접 불을 두드려 끄는 기초적인 진화법도 거듭 익힙니다. 숲속에 고정식 감시 카메라와 위성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설치했고 최근엔 산불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분석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기온 상승과 가뭄이 겹친 올 여름, 독일은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과의 싸움을 진행 중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K-팝의 인기는 그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글로벌 K-팝 아이돌 발굴을 위한 페스티벌이 처음 열렸는데 북미 지역에서만 170개 팀이 지원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각을 맞춘 군무에서 기교 넘치는 솔로 공연까지 한인 2세는 물론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청소년들이 무대 위에서 끼를 발산합니다. It's very opening, and there's so many more opportunities I could get from doing this. So I would want to debut one day. Dancing has always been sort of like my comfort zone, and K-pop in general just has that like vibe that I really like to like enjoy. 북미 지역에서 예선에 참가한 170개 팀 가운데 최종 10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선 12개 기획사가 날아왔습니다.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한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한국인이어도 이제 좀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뭔가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표현되는 끼라든지 뭔가 그 발산 방식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아이돌이 되고 싶은 청소년과 아이돌 후보를 찾으려는 기획사의 수요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한 참가자는 10개 기획사로부터 동시에 영입 제안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K-팝 지망생들에게 꿈의 무대, 한국에 가지 않아도 이 뉴욕 맨하탄에서 많은 기획사들을 만나서 기회를 줄 수 있었다는 그 점이 굉장히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 음악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K-팝, 뉴욕에서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K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를 이끈 오징어 게임이 시즌3 공개와 함께 4년 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마다 호평과 혹평이 갈리고 있지만 보란듯이 글로벌 1위 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입담과 카리스마로 DJ계를 평정했던 배우 이분이 21년 만에 라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주간 대중문화 소식 김혜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통 튀는 개성과 카리스마, 강산이 2번 바뀌었지만 DJ 이본의 입담은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본입니다. 21년 만에 라디오로 돌아온 이본은 이번에는 나른한 오후 4시를 책임집니다. 떨리는 것보다 설레는 게 더 큰 것 같고 볼륨을 높여 할 때보다 몇 곡절 설레이는 것 같아요. 첫 방송 이후 많은 청취자가 추억을 소환하며 반가움과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공개와 함께 호평과 혹평이 엇갈렸던 오징어 게임 마지막 시즌. 왜 날 안 죽였어? 왜 나만 살려둔 거야? 세계 시청자들은 다시 오징어 게임에 열광했습니다. 새로 공개된 게임부터 빠른 전개와 깜짝 카메오까지. 오징어 게임은 영어권, 비영어권 모두 연일 글로벌 1위를 찍고 있습니다. 호가 됐든 프로가 됐든 모두 이 작품에 대한 그동안의 애정과 감사의 어떤 표현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서울 한복판에서 펼쳐진 이벤트에 수만 명이 몰리며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멤버들의 전역과 함께 완전체로 돌아온 방탄소년단. 하지만 멤버 정국의 집 무단 침입부터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어긋난 팬심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소속사가 결국 멤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타협도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멤버들은 BTS 페스타를 시작으로 공연과 투어 실황 앨범 발매 등 본격적인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내년 봄 본격적인 완전체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BTS 멤버 7명은 어제 팬 플랫폼 라이브 방송에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모여 음악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며 내년 봄 단체 앨범을 내고 월드 투어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멤버가 참여하는 새 앨범이 나오는 건 4년 만으로 미국에서 작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RM과 B, 지민, 정국이 잇따라 전역하고 사회복무요원이었던 슈가도 소집 해제되면서 BTS 멤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 KB증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 연중 최고점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하락 중입니다. 외국인 순매도에 낙폭을 키우고 있고 코스닥도 외국인의 팔자 등으로 약세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감세한 상원 통과 등의 혼조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갈등에 테슬라는 5%대 급락했고 AI 규제 금지 법안 수정 등의 반도체주도 약세를 보이며 기술주